오늘은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NC 에너지 말씀드릴 텐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곳인데 이 기업에 대한 분석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GNC 에너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사명만 보면 무슨 뭐 에너지 기업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년 전에 엄청난 이제 그 시세가 분출했던 2차 전지 같은 그런 어떤 연상이 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GNC 에너지는 AI 생태계의 일원인데 이름만 보면 AI 생태계의 일원으로 안 느껴지는데 AI 하면 보통 우리가 NVIDIA 칩, GPU, 그다음 GPU에 짝이 되는 H밴 메모리.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그 ADR 상장 안에도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력기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전력기기가 또 중요한데 GNC 에너지는 AI 생태계의 왜 일원이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을 할 때 그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지으려면은 뭐 국가마다 약간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에다가 내가 질문한 거를 갖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갔다 오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언제나 상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전원이 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UPS라고 합니다. 무정전 발전. 그래서 전원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 꺼질 때 AI 데이터 센터에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니까 옆에서 전원이 꺼지면은 전원이 꺼진 걸 감지한 즉시 5분 이내 AI 데이터 센터 안에 전원을 다시 공급해주는 장치를 갖다 비상 발전 시스템이라는데 이 GNC 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비상 발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네이버를 비롯한 곳곳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GNC가 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마치 AI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NVIDIA GPU가 있어야 되고 짝이 된 H밴 메모리가 있어야 되듯이 GNC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비상 발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잘 되느냐?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가 왠지 모를 갑자기 무슨 뭐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비난을 받고 돈은 막대하게 쓰는데 뭐 매출은 잘 올리냐 이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안 좋은 어떤 그 의견이 갖다가 회자가 되면은 GNC 에너지도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GNC 에너지가 AI 생태계의 일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담당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게 주가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장중에 한 15% 올랐고 현재 11% 급등. 어제도 11%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4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주가가 좀 말해주나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GNC 에너지의 이제 어제도 종가도 좋았고 오늘 종가도 좋은데 한 달 정도의 어떤 GNC 에너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 한 달에 하면 우리 7월이죠. 7월 달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데 두 종목에게 한 달 동안 특별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한 달 차트인데 한 달 동안 GNC 에너지는 무려 72% 정도의 상승률을 거뒀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이 종목이 아니고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1% 거뒀으니까 그러면 GNC 에너지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어느 정도 했냐? 거의 100%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니 GNC 에너지도 AI 생태계 기업이라면서 왜 삼전익서 무너지는데 GNC 에너지 왜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왜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업의 본질과 무관하게 수급 차원에서 삼전익서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GNC 에너지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시장에서 더 많이 조명을 받으면서 지난 한 달간 무려 엄청난 73% 상승을 거뒀고 특별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린 한 주간에 걸쳐가지고 상승률도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면 GNC 에너지가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눈여겨본 그 국내 굴지의 이제 자산운용 기관이 GNC 에너지의 지분을 또 추가로 획득을 하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계산에 오신 수치가 한 73% 정도 오른 그런 흐름들이 네. 있었는데 사실 한 달간 보면은 시장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의 파고를
거치면서 주가가 쭉 떨어진 종목들이 다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괜찮은 상승률을 보였던 호재는 일단 수주가 하나 좀 들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분 이런 부분 예. 수주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부터 오늘 방송하기 어제까지 큰 수주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있었는데 수주를 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항시 돌려야 되니까 반드시 GNC 에너지의 비상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GNC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주가 이제 KINX라고 이게 영어로 보니까 약간 낯설긴 하지만 한글로 읽으면 KINX라고 이제 또 상장사로서 요즘 주가 많이 또 올랐죠. KINX에 대한 그 수주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KT가 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역시 또 어디가 필요하냐? GNC 에너지의 비상 발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KT하고 한 750억 정도 이제 데이터 센터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KNX 있고 KT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군데에서 이제 GNC 에너지가 연달아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는데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전체 이제 결국 언제나 수주 공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당 수주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긴 하지만 이 수주를 갖다 하는 것이 기간이 만약에 10년에 걸쳐 나눠서 한다. 그럼 n분의 1을 해야 된다 보면은 이게 사실 의미가 좀 퇴색하는데 GNC 에너지는 그렇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밀도 있게 이제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주 공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해당 수주 공시가 전년 매출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몇백억, 몇십억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 회사에 의미가 있으려면 전년 매출 대비 해당 그 수주 공시가 5%, 10% 차지한다. 10% 넘으면 되게 의미 있는 수주 공시죠. 이런 관점에서 수주 공시가 중요한데 GNC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3건을 갖다 다 합치면 전년 매출이 2,626억 원이었는데 전년 매출 대비하면은 무려 30%다라는 대규모 이제 그 계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반드시 GNC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GNC 에너지가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죠. 하지만 GNC 에너지도 그 뭔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캐파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GNC 에너지가 더 이상은 저희가 그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저희도 납품하고 싶지만 납품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저희 캐파가 한계가 있어서 못 드립니다. 이러면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적기에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GNC 에너지의 비상발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기자재 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좋은 호재들이 이제 빵빵 터지고 있는 GNC 에너지인데 결국 AI 시대에 들으면서 훨씬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딴 계약 나올 수 있는 이유 이런 부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GNC 에너지가 누구나 지금 제 설명 들었다시피 비상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다 인지를 하는데 비상발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GNC 에너지가 해당 그 시장에서 무려 70%에 넘는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GNC 에너지가 납품하는 비상발전 시스템이 다른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협상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HBM 메모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메모리 판가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KT나 아까 나왔던 이제 KNX나 이런 데가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야,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너무 메모리 가격이 비싸네. 우리가 앞으로 지을까 좀 낮춰줘. 낮춰주겠어요? 안 낮춰주죠. 좀 그럴 여지가 아닌데.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가격을 낮게 할 수 있는 데가 GNC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로 보면 비중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GNC 에너지가 다른 경쟁사보다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해당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무려 70% 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GNC 에너지가 쭉쭉쭉 뻗어가면서 주가도 계속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서서 첫 번째의 호재는 수주였고 두 번째는 지분 확대였다라고 들었는데 예. 어디에서 얼마나 산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그 VIP 자산운용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토종 민간 펀드로는 최대 자산운용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자산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토종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약간 별 논외를 쳐야 되죠. 그래서 그런 토종 민간 펀드로 최대 자산운용 기관이 VIP 자산운용이 최근에 공시를 했는데 5.37%를 취득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가 넘으면은 대주주로 간주하면서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5% 넘지 않고 4.7%, 4.8%만 취득을 해도 내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이 VIP 자산운용이 굳이 GNC 에너지의 지분을 5.5% 넘겨서 5.37%를 갖다가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GNC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갖다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VF 자산운용은 이제 전형적 가치 투자를 갖다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로 한 번 사고 나서 6개월이나 팔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사고 나서 적어도 1년, 2년 길게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길게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AI 혁명, AI 그 산업에 따른 GNC 에너지의 미래가 6개월,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더 오래 갈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VF 자산운용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에 담지 않았지만 어제 또 이제 KB 자산운용이 GNC 에너지에도 지분을 갖다 확대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민간 운영 기관이 두 곳이나 이제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주식을 갖다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그 지분을 갖다 늘렸다는 것은 GNC 에너지의 6개월, 1년의 이상 가는 전망이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투자 유의사항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GNC 에너지도 약점이 없을까요? 예. GNC 에너지의 약점이라 한다면은 결국 이제 그 국내 마켓시어를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GNC 에너지가 국내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동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짓긴 한데 유예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더불어서 GNC 에너지 매출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뉴스나 조짐이 나오면은 GNC 에너지 주가도 같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GNC 에너지 자체로는 당연히 해외에 새로운 어떤 고객을 갖다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GNC 에너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때 사실은 GNC 에너지도 좋은 호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관은 네이버인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네이버에서 길게 설명드렸는데 네이버가 젠슨왕이 왔을 때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도 만났고 또 이번에 이제 이해진 의장이 실리콘밸리 가서 젠슨왕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느냐? 결국은 네이버가 사우디에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에 진출해서 트윈시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것을 사우디에서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는데 사우디도 사실은 독자적인 이 서버린 AI라는데 서버린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어 해요. 왜? 다른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하지만 사우디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우디 왕실이 이용하는 데이터가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썼을 때 해당 정보가 해당 그 쿼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사우디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사우디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면은 사우디 정부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정보가 유출될 이유 염려 없이 마음 놓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네이버가 사실 적합한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말고 일본의 한 곳, 인도의 한 곳 이런 곳이 또 대규모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과 인도보다는 네이버가 더 사우디에 입맛이 맞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네이버가 사우디와 더불어 대규모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가 사우디에 진출할 거 여겨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펀드 전화가 브루필드 펀드가 동시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네이버가 사우디에 진출했을 때 오늘 주제인 GNC 에너지도 더불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왜? 네이버의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몇 군데를 걸쳐서 GNC 에너지가 비상발전 시스템을 이미 납품을 했거든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도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비상발전 시스템을 굳이 GNC 에너지를 갖다 외면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GNC 에너지 약점으로 지목되는 국내 비중이 너무 높아서 해외 비중을 갖다 늘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GNC 에너지 여러분께 기업 분석해드린 이 코스닥 종목이죠. 예. 근데 코스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그래도 좀 기세가 살아있는 느낌은 들거든요. 예. 8월 어떻게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했습니다. 코스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곤두박질 친 이유는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니고 수급이 월가 있는 그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들이 사실 너무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팔아야 돼요. 팔아서 생기는데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팔면서 수급이 꼬여서 이제 두 종목이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태 일단락 됐을 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코스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AI 생태계만 하더라도 다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너무나 싼 기업들이 있는데 하이닉스랑 삼성만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코스닥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왜 지켜봐야 되냐? 우리나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 4천, 5천, 9천을 갖다 앞뒀던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 그 코스피 9천 시대를 갖다 이끌려고 했느냐?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이번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루가 멀더 하고 뭐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고 사이드 브레이크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큼 치유될 것이냐. 이 치유된 마음이 사실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이 코스닥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개인들 예전처럼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삼전 익스야 라고 따지면 이제 코스닥의 온기가 다 퍼지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추이를 보시면서 코스닥이나 종목에 대한 그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오늘 전반적으로 AI 밸류 체인이 좀 뭐랄까 상승 동력이 좀 장착이 되면서 예, 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정책 모멘텀, 세액 공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붙으면서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코스닥 기세 등등한 모습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앞으로 이제 바통을 이어서 잘 갈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AI 인프라 관련해서 GNC 에너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